이재명 대표 측 반박 한번 보고 그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한 유동규 씨의 재반박도 한번 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 유튜브 라방도 하고 다양하게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원수 같은 이재명에게 대선 자금 줬겠냐.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을 원수같이 여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한 겁니다.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4,400억이나 뺐고 1,100억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김만배는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했다라고 이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아니라 김수영 교수님 다른 이제 뇌물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뇌물 주는 사람이 친해서 뇌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욕하면서 뇌물 줄 때도 있거든요. 아우 저거 그냥 이것도 달라고 하네 그냥 이러면서 뇌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여겼다라는 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게 뇌물을 안 받았다라는 객관적인 반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뇌물 줄 때 저 지독한 사람, 뭐 지독한 X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 벼룩에 간을 빼먹어 이러면서 줄 때도 있거든요. 다른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그렇죠.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웃으면서 돈을 건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김만배 씨가 그런 식의 욕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뭐 죄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용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고 뭐 정치 후원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한 돈은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하는 걸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까?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실 김용 개인의 비리 아닙니까?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약간 이재명 대표의 그 입장이 좀 모호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분명한 입장이 나왔죠. 자기는 10원 한 장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면 당연히 김용 개인의 비리인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 이 의원들이 다 총동원되어가지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받으시고 굳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 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만들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압수수색,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 김용 부원장의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해서 입장을 갖고 계신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김용 부원장은 받지 않았을까라고 미심쩍어 하는 의원들도 있고 아니다 다 뭐 조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고 다양한 갈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수 같은 공산당 XX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뇌물 줬겠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 유동규 씨 얘기는 좀 다릅니다.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과 100번 술 먹고 접대했고 돈 한 번 안 내더라.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했나요? 함께 보시죠. 정진상이 나와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 그런데 술값 한 번 낸 적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 2013년 9월 강남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김용 접대했다. 검찰은 술 접대받은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등과 술 마시면 술값을 남욱 대장동 일당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라 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자,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2013년 8월 남욱에게 원하는 대로 사업 진행하게 해줄 테니 돈 만들어 달라. 그러자 남욱 변호사는 내가 아는 유흥주점 마덤이 있으니 거기서 술 마시면 내가 대신 돈을 내겠다. 그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씨, 김용 씨가 술 얻어먹었다라는 주장을 유동규 씨가 했고 검찰도 정진상 실장을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대장동 일당은 나를 원수같이 여긴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내가 100번, 1000번 술 사줬는데 술값 하나도 안 내더라. 이 주장이 배치된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입니까? 원수같이 하는 이유가 단순히 술값 때문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막 대선 과정 때부터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혼선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원수 같은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대장동 개발은 공공 개발을 하기로 했던 것을
민간 합동 개발로 바꿉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남욱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도와주는 대가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김만배 씨가 들어와서 성남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 남욱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과 성남시 특히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유동규 이런 분들이 원수 같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서로 상부상조했고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드러내놓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수사에서 정진상,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쪽은 동원 결의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100번을 먹었는데 예. 정말 술만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술을 100번 먹으면서. 그리고 그 얘기에는 그러면 서로 개인 얘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무수한 사업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화천대유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터졌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다 끝난 개발 사업입니까? 끝나지 않았죠. 진행하는 과정에 들켰을 뿐입니다. 예. 김은하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장 속보가 발생하면서 매우 자세하게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